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통찰과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작은 행동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배신당한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계임의 법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스스로를 방어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생존을 위해 침묵이 필요하고 버티기 위해 냉혹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경고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친절해라. 겸손하고 모든 것을 용서해라.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친절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은 인식으로 움직이며 그 인식은 좀처럼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진실하더라도 힘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언제 말하고 언제 사라져야 하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결국 사냥감이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게임에서 순진함은 느린 독약이며 갑옷 없는 친절은 포식자를 부르는 빛나는 관역일 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으면서도 얼굴에는 미소를 짓는 자들을 위한 관역, 당신의 빛을 유심히 관찰한 뒤 가차없이 꺼버리는 자들을 위한 관역 말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당신이 얼마나 선한가, 가 아닙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당신이 얼마나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입니다. 침묵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배신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도 그들의 실체를 못 본 척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덕에 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법칙이자 냉혹한 경고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날카로워지지 않고, 더 침묵하지 않고,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누군가 당신을 파괴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조용히, 서서히 내면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그들은 당신에게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깊이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면 삶이 보상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대가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친 후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헌신했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후에 결국 홀로 남겨지는 순간들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희생 뒤에 찾아오는 침묵, 사과 뒤에 텅 빈 방, 그리고 당신이 자신들을 위협할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치던 차가운 시선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인생이 공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저 친절하고 겸손하게 살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균형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잔혹하며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을 먹이로 삼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는 진실보다 인식이 더 강하고 말보다 침묵이 더 클 수 있으며 먼저 돌아선 사람이 항상 권력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해지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강함이란 고통을 삼키고 떠나야 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피 흘리는 와중에도 사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은 충성심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슬처럼 이용했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통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약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비무장 상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힘이 유일한 화폐인 이 세상에서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대가로 몇 번이고 값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던 고통입니다.
당신이 배웠던 규칙들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고통입니다. 당신은 너무 예측 가능해졌고 너무 쉽게 용서했으며 너무 쉽게 손에 닿았고 너무 정직했습니다. 환상 위에서 돌아가는 게임에서 그들은 당신의 빛을 보았고 그것을 지켜주는 대신 모두 빨아들였습니다. 순진한 자의 손에 들린 빛은 포식자를 위한 등대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전략 없는 친절은 부채입니다. 경계 없는 공감은 벌어진 상처와 같습니다. 분별력 없는 사랑은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 세상에 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동화 속 이야기에서나 살아남도록 준비시켰을 뿐 권력이 침묵 속에서 거래되고 감정이 화폐가 되며 예양이 전부인 어두운 현실 속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계속 궁금해합니다. 왜 가장 목소리 큰 자들이 이기는가? 왜 교묘하게 조종하는 자들이 성공하는가? 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빨 사이로 미소를 짓는 자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것은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레버리지를 이해합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움직이고 인식을 어떻게 왜곡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에너지를 신성한 것처럼 지키는 방법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가장 강한 자를 짓밟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현실을 모르는 자를 짓밟습니다. 불길 속에 앉아도 동요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돌아설 수 있는, 감정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자들에게 보상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상처받고 있다면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이 왜 떠나는지, 왜 당신의 충성심이 보답받지 못하는지, 왜 당신의 친절이 무시당하는지 혼란스럽다면 바로 이것이 이유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법은 배웠지만 사랑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주는 법은 배웠지만 언제 멈춰야 하는지는 결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빼놓은 부분을 배울 시간입니다. 르네상스의 전략가 마키아벨리가 알았던 그 부분. 가면의 세상에서는 스스로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 모든 것을 비추되 아무것도 드러내지 말고 그들 스스로 본성을 드러내게 하라는 것.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한치의 사과도 없이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깊이 느끼는 것이 당신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용감한 것이며 정서적 정직함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연약함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한 뒤 철저히 이용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의 개방성을 존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관찰합니다. 당신의 반응을 추적하고 당신이 어디서 움찔하는지, 어디서 무너지는지, 무엇이 당신을 피 흘리게 하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힘은 지렛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은 그들에게 그 지렛대의 지도를 쥐어준 셈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가장 시끄러운 사람도 가장 힘센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감정적으로 단련된 사람,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손에 들어간 감정은 도둑들을 위한 화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은 그 귀한 재산을 공짜로 나눠주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당신의 상처를 드러내면 당신은 더 이상 신비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통제 가능해집니다. 감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계산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응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응은 충동적이며 당신의 힘을 새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대응은 의도적이고 계산되었으며 하지만 당신은 이해받는 데에만 너무 집중했습니다. 당신은 잊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의 눈물이 용기를 보여준다고 당신의 부드러움이 자비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범해도 좋다는 허락의 신호가 되고 그들은 칼을 더 깊이 찌릅니다. 항상 악의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침묵이 패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침묵은 사람들로 하여금 추측하고 허둥대고 스스로의 불안을 투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허둥대는 사이 그들은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법이죠. 마키아벨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흐름을 통제하는 자가 결과를 통제한다는 것을. 이것은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함부로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에서 피를 빨아 마실 자들 앞에서 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기려면 당신은 감정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혼돈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혼돈 자체가 되지 않고 불길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삼켜지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을 가장 위협하는 사람들은 가장 시끄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용히 집중해서 동요하지 않고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반응함으로써 강력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호를 통제함으로써 강력해집니다. 감정적으로 초연한 사람이 이기는 이유는 그들이 무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노예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사랑하고 상처받지만 결코 감정이 자신의 전략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적이 아니지만 당신의 안내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시가 아닌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은 폭풍 속에 서서도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욕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배신을 느끼고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야 합니다.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찰 속에서 당신은 힘을 얻고 타이밍을 얻고 통제력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폭발할 때 당신은 고요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가 항상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친절히 문을 열어줄 것이라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면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회는 친절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착취할 뿐입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예속이 되고 예속은 소리 없는 노예제입니다. 당신은 친절한 것이 고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약점으로 봅니다. 친절이 잘못된 것이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대함을 죄책감으로, 당신의 침묵을 복종으로, 당신의 인내를 허락으로 착각합니다. 당신은 항상 네라고 말하고 항상 용서하며 항상 모든 혼란을 흡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왜 속이 텅 빈 느낌이 드는지, 왜 당신의 존재가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회는 당신이 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당신이 순응하기를 원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감정적으로 언제든 기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연기하고 미소 짓고 자신을 축소시킵니다. 사람들은 돕는 자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그 돕는 자에게도 상처가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당신이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아무도 묻지 않는 상처 말입니다. 당신은 유용한 존재가 되었고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가까이 두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환상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 친절은 무기가 되거나 아니면 잡아먹히게 될 것이라고. 당신은 계속 친절이 당신을 구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친절은 당신을 파묻을 것입니다. 그들의 혼돈 아래,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책임감 아래,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짓말 아래 말입니다. 하지만 쓸모를 요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분별 없이 더 많이 줄수록 당신은 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나 있고 접근하기 쉽고 저렴하며 대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절은 척추를 필요로 합니다. 아니오라는 말을 필요로 합니다. 소음이 예상되는 곳에서의 침묵, 접근이 당연시되는 곳에서의 경계,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존엄성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고 권력의 구도를 다시 쓰며 사람들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의식에 직면하게 만드는 친절입니다. 항상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을 잃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혼돈을 위한 쿠션이 되고 그들의 트라우마를 위한 상담사가 되며 그들의 자기 파괴를 위한 구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너질 때, 마침내 부서질 때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연기를 멈췄기 때문에 당신의 침묵에 분개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친절과 가용성을 혼동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적 목발이 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화되거나 용납되거나 이용당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명확하고 날카로우며 친절하지만 다시는 순진하지 않은 채로 서 있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친절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을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은 진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힘은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보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중은 실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처럼 보이는 것을 따릅니다. 외양은 사실보다 더 중요하며 이미지를 통제하는 자가 결과를 통제합니다. 당신이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확신에 차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도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른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식 자체가 전쟁터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조차 당신은 계속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설명하고 명확히 하고 당신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드러내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환상에 보상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결코 착해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착해 보이라고, 그런 척하는 기술을 마스터하라고, 적절한 방에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가면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진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역할을 부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연극에 캐스팅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통제하거나 오해받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중립적인 인식이란 없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침묵, 모든 말, 모든 자세는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을 통제하십시오. 자신의 존재감을 통제하십시오. 자신의 에너지를 통제하십시오. 경직되어서가 아니라 정밀해짐으로써 말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의 말이 더 이상 하지 않을 소통을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시험할 때 설명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거리두기로, 무관심으로 대응하십시오. 힘은 바로 거기에 자신을 잃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능력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잔인해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적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통제 없는 자비는 약점입니다. 한계 없는 연민은 자기 침식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의 대상이 됨으로써 강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읽을 수 없는 존재가 됨으로써 강력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됨으로써 말입니다. 추격하지 마십시오. 조율하십시오. 관찰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게 한 다음 그들이 당신의 마음과 시간, 당신의 본질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십시오. 짓밟히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당신의 청사진을 그것을 베끼러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신뢰를 얻기 전에 의심의 이익을 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결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경외의 대상이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차가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미 그것을 아는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서 있는 방을 바꾸거나 아니면 떠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빛을 보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들이 다시 그것을 목격할 권리를 얻을 때까지 스스로 빛을 끄는 사람이 되십시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혼돈을 만드는 사람들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선택받기 위해 자신을 더 작고, 더 부드럽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멈추십시오. 진실은 당신은 선택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너무나 명확하게 선택해야 해서 당신에게 맞추어 올라서지 않는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자격을 잃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짓밟히는 것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해독할 수 없는 침묵, 그들이 조종할 수 없는 기준, 그들이 가할 수 없는 압력이 됨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왕국, 당신 자신의 법, 당신 자신의 무기, 그리고 당신 자신의 성역이 됩니다. 당신은 무자비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훈련시킨 버전이 아니라 당신을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던 가면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더 크게 외칠 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당신의 침묵이 의미를 가질 때, 당신의 부재가 무게를 가질 때, 당신의 아니오가 죄책감 없이 설 때,
당신의 경계가 배경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변합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질문을 해왔습니다. 내가 변하면 그들이 나를 계속 사랑할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진화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 같은 장을 반복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악당이 영웅이 되기를 계속 간청할 것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하는 것은 아무도 자격을 얻기 전에 계속해서 용서를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편리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안기기 좋을 만큼 부드럽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나 깊이 자신과 일치하여 어떤 투사도 당신을 구부릴 수 없고 어떤 부재도 당신을 산산조각 낼 수 없으며 어떤 배신도 당신을 정의할 수 없게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오해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고요함을 두려워하게 두십시오. 그들의 통제 밖으로 마침내 걸어 나왔을 때 당신은 마침내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지배하는 종류의 힘이 아니라 인내하는 종류의 힘입니다. 조용하고 정밀하며 움직이지 않는 힘. 당신은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존재감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아 보이기 위해 자신의 직감을 배신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삼켰던 침묵을 기억하십시오. 정직함조차 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충성을 구걸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변화입니다. 당신이 움츠러들고 비위를 맞추고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본 모습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부서진 것이 아니라 냉소적인 것이 아니라 깨어난 존재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종류의 깨어남. 더 이상 허락이 필요 없는 종류의 깨어남. 다시는 짓밟히지 않을 종류의 깨어남 말입니다.